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무오일주의 신축년 신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오일주. 무오일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황야를 달리는 야생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천간 무토에 지지 오화를 깔고 있는 한여름의 사막처럼 열정과 호탕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배포와 스케일이 큰 일주로 자유를 갈망하는 아주 진취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 무토의 이 기운 때문에 천간 무토의 기운 때문에 아주 태평하고 또 여유로운 그런 면모도 있지만 반대로 고집과 자존심이 매우 강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등 떠민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의 중심이 아주 우직하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무오일주 계신 분들이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 없어요. 그리고 좀 꾸밈 없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속이거나 또 쓸데없이 머리 굴려 갖고 어떤 간사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 상당히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과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제 다만 좀 무오일주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무오일주 분들은 밑에 오화를 깔고 있기 때문에 활화산 같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존심에 상처가 입었다 그러면 정말 화산처럼 폭발해서 누가 말리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무오는 무토의 오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사막 같은 너무 뜨거운 조열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불장군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독불장군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의 대인 관계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오일주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시고 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제 아랫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아랫사람들에게 윗분에게는 되게 깍듯한데 아랫사람들 혹은 내가 다루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좀 예민하고 까칠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온순하시고 또 평화롭게 잘 관계를 지내다가 어떤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좀 과격한 성격으로 딱 돌변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이나 상황이 깨지거나 또 관계가 깨질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이런 면들을 좀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무오일주를 이렇게 한 단어로 만약에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낮과 밤이다. 또 냉탕온탕이다. 또 평온까칠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땅을 정말 시원하고 또 그러니까 평원처럼 만들지 아니면은 뭐 진짜 뜨거운 사막처럼 만들지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아니면 외롭게 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이게 포용력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사색적인 면도 아주 강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 삶에서 '내가 한 템포 쉬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뭐 생활하시는 데는 무리 없어 보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남녀 모두 다 인물이 좋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상당히 사람들이 밝은 사람들이 많아요. 표정 자체가 밝고 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남녀 모두 다 성격이 시원시원하세요. 아주 세련미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주 인물이 좋은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계산도 정확하죠. 그러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직업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직업 혹은 뭐 내가 아주 전문적인 직업을 해서 내가 가진 위치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직업들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 무난히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호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지의 인성이 아주 강한 분들이라서 이 인성의 기운으로 따뜻함 그리고 뜨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지만 또 인성 특유의 그 성향이 있는 약간 안일함 같은 거에 젖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뭐에 이렇게 좀 안일한 그런 그 환경적인 면에 그런 게 든다 그러면 스스로 그런 면을 알고 엉덩이를 좀 떼고 일어서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무홀주의 무홀주 분들은 나의 중심성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넘치는 힘과 정열을 어떻게 쓰고 풀 것인가가 삶의 관건이 되는 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사막의 열기를 잘 버티면 쉽게 말하면 내가 천하를 지배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주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만의 세상에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홀주는 만능 스포츠맨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뭐 축구 선수의 김남일 선수라든지 또 이청용 선수, 또 뭐 야구 선수 중에 유명한 정근우 선수, 연예인 중에 이렇게 몸 좋은 차승원 씨 이런 분들 다 무홀주생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뭐 이렇게 운동이나 내가 잘하는 것, 공부 혹은 또 이게 뭐 내가 그 하는 업무 이런 거에 쏟으면 반드시 성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 일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탈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칫하면 그 카사노바 이런 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홀주는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주 자체에 식신운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식상, 금기운, 또 재성, 수기운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좀 조율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일주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지지의 오화는 탕화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다음에 또 축토, 오화 축토, 그다음에 진토 이런 오축진 이런 운이 오게 되면은 탕화살이 발동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감정의 동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감정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 평소에 그러니까 감정을 낮추기 위해서 뭐 책을 많이 읽으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혹은 운동을 통해서 이런 혹은 뭐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 조절을 잘 해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신축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탕화살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올해 신축년 그 운을 보게 되면 우선 그 무호일주 같은 경우에는 무토 기준으로 신금은 상관운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이 상관 기운은 뭐예요?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뽐낸다. 이런 기운이 있죠. 아주 총기가 있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더 돋보여지는 그리고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되고 더 적극적이게 되고 더 논리적이어진다는 그런 기운이 바로 상관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나 재능을 바깥으로 마음껏 표현하겠다, 내 것을 보여주겠다, 뽐내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한해는 이 무호일주 같은 경우엔 이 상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더 재치 있어지고 더 센스 있어지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뭐 손재주라든지 말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특별해지는 나의 재능이 더 돋보이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신금 그러니까 이 상관 기운은 상당히 날카로운 기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민첩해지고 더 부지런해지고 그러니까 그 평소보다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이실 확률이 상당히 높으세요. 그래서 뭐 대인 관계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내가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혹은 또 나와 같이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큰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때라는 거. 상당히 활동성이 많아지겠다. 활동성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대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나를 보면서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 상관의 기운의 특성 중 하나는 약간 오만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좀 얕잡아 보는 좀 자만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를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이런 기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보면 구설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심하면 어떤 반항심이 작동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내가 하고 있던 대인 관계를 끊는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더 심해지면 소송 문제로까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특히 또 오래 경솔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상관은 특유의 호기심이 되게 왕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 한해 호기심이 상당히 왕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상이 이렇게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만약에 지루한 일을 하게 되면 지속력이 약해져요. 그래갖고 잘못하면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을 제대로 맺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상관운은 아주 아이디어가 샘솟고요. 그리고 창의성, 독창성 이런 게 아주 돋보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총기 있고 눈치 있고 아주 판단력도 좋고 다재다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올 한 해를 이끌어 가시면 큰 문제 없겠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관운은 취업에도 상당히 길하고요. 그리고 뭐 결혼운이나 출산운에도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축년에 이제 축토를 무호일주 입장에서 보면, 축토는 그런데 겁재로 겁재 기운으로 오고 있거든요. 이 겁재 기운은 지난번에도 이제 다른 일주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모든 것을 갖게 하는 큰 힘, 혹은 반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주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뭐 투쟁심이라든지 승부욕, 질투심, 극단성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겁재의 기운은 내 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올 한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점으로 쓰이게 되면 내가 생각한 일들을 모두 다 해낼 수 있는 강한 힘도 되지만, 단점으로 보면 뭐 욕심이 생기고 투쟁심이 생기고 승부심이 생기고 뭐 이런 질투심, 극단적인 성향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올 한해는 또 예를 들면 뭐 요행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의 동요가 이렇게 커지게 되기 때문에 도 아니면 모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심하게 되면 손재로 이어져서 나한테는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특히 재물 관리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한 해라고 모일주에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동업 같은 거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올해는 설사 뭐 작년까지 일이 잘 풀렸다 할지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상황을 주변을 잘 돌아보시면서 이런 겁재 기운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고, 또 잘 쓰면 내 편이고 잘못 쓰면 적군이 되니까. 그리고 이 겁재 기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면에 쌓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정 통제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쉽지 않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뭐 취미나 여가 활동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편안한 마음에서 어떤 내가 일 처리를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겠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사주가 신약한 경우라 그러면 이게 이제 자신감으로 발현돼서 힘있게 내가 하는 일을 추진해 나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대신 자신감이 생기더라도 경거망동은 좀 피하셔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뭐 사주 안에 지지에 뭐 식상이 있거나 식상이 있고 만약에 재성이 있다 그러면은 축토가 겁재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겁재 탈재 성분을 입고 식상을 도와갖고 어떻게 보면은 재성을 키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덕을 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성만 있고 그 식상이나 관성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재물이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편관이 있다, 사주에 편관이 있다 그러면은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남자분들, 무을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능력이 좀 올 한해 작아질 수 있고요. 혹은 또 아버지의 건강 유의하셔야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결혼하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의 건강이 좀 그 염려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자주 찾아뵈면서 그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12운성으로 봤을 때 그 무을주에게 신축년은 그 양의 기운에 속하고 있거든요. 양의 기운이 12운성의 양의 기운이라는 거는 안전하게 길러지고 내가 보호받는다. 그리고 성장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인 관계는 아주 뭐 낙천적이고 사교적이고 또 친화력 있게 상대를 대하실 수 있고요. 끈기는 좀 부족하지만 뭐 그 특별한 걱정 없이 순조롭게 올 한 해가 또그 뭐 환경이 편안한 환경에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양기운이라는 것은 아직 약한 기운이기 때문에 실현이 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실현하기까지는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좀 이루기까지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을 내 상황에 맞게 가져가시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해는 그 무을주 같은 경우에 이 양기운의 기운으로 뭐 신축년 뭐 성장하고 또 발전하면서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고 보겠습니다. 무을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운 배우자운을 잠깐 살펴보면 무을주 무토 기준에서 여자분의 기준에서 직장 배우자운은 정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의 을목 기운이겠죠. 을목이 축토를 만나게 되면 이제 쇠기운에 속하게 되는데 이 12운선 쇠기운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왕성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차 기운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내리막을 걷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떨어지는 기운이긴 하지만 세상을 살아온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노련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내가 안정을 추구하면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서 묵묵하게 내 일을 잘 해나가고 배려심 있고 또 온화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는다는 거. 그리고 그 아주 노련미 있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미래보다는 현재의 실리, 현재의 이득을 중요시하면서 올 한해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큰 무리 없이 내가 한 해를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그 보여진다는 거. 대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그 쇠기운은 점차 쇠퇴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인정이 많아져요.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돈을 달란다든지 아니면 뭐 보증을 서달라든지 이럴 때 재물 손실 우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꼭 참았다가 한 번에 훅 터뜨릴 수 있는, 욱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았다 욱하고 나서 후회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평소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뭐 여자 입장에서 배우자나 연인운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인연이 이제 시작된다고 그 보기보다는요, 기존의 인연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배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남자분, 무을주 남자분 입장에서 재물과 배우자운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안정적인 재물과 배우자운은 정재운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천간의 개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축토를 만나면 관대운에 이제 그 관대의 기운을 갖게 되는데요. 관대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살 대학생의 힘이에요. 아주 힘의 세기가 크죠. 그만큼 고집이 있고 독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장점으로 보면 이런 힘들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을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대의 기운에 있기 때문에 재물적으로는 그 뭐 큰 무리 없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직장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그 올 한해 잘 지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대신 이제 그 여자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 결혼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여자친구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 만나는 사람과 급진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결혼했다거나 아니면 그 연애하는 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 힘이 너무 세니까 내가 너무 내 그 주관적인 생각을 혹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강하게 표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면서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 무호일주는 무토의 어떤 건조함, 또 오화의 그런 열기, 화산 같은 화산을 연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일지에 또 아주 따뜻한 그 인성, 뜨거운 인성 이런 것들이 있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일하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아주 진취적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올해 신축년은 이 신금이 어떤 숙살 기운이에요. 아주 가을의 차가운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신금의 차가운 성분이랑 지지에, 그러니까 얼음 땅이긴 하지만 물기 가득한 얼음 땅인 축토가 옴으로 인해서 무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신선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 활동하기 좋은 그런 때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무호 입장에서는 자기의 열기는 식힐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화로운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긴 하지만, 그 열기 아래에 축토가 가지고 있는 게 겁재의 기운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재물 관리는 분명히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무호일주는 활발한 상관의 활동성으로 생산성은 높여야 되는 한 해이고요. 감정적으로나 재물적으로는 절제하셔서 긍정적으로 한 해를 이끌어 가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축년의 무토는 그 연운의 세운의 축토를 만남으로 인해서 천을귀인이라는 하늘의 어떤 그 복이 되는 고귀한 힘을 얻게 되는 한 해예요. 그래서 이 천일귀인은 하늘의 복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총명해지고 또 지혜 있어지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흉한 일을 당해도 어떤 나쁜 애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명리에서는 하늘이 내린 그 여러 가지 으뜸이 되는 복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쉽게 말하면 수호천사가 임하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떤 나쁜 기운으로부터 내가 보호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더라도 그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주에 이런, 만약에 사주에 천을귀인이 있다 그러면 우연이라도 유명인이라든지 아주 귀한 사람을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런 운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귀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또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신축년에는 이 천을귀인이 임할 때는, 만약에 내가 양계절에 태어난 분들이다 그러면 한층 더 그 양귀인이 되기 때문에 한층 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고전에는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한 해 동안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선량한 마음을 계속해서 내시고, 또 내가 받은 그 수많은 복에 늘 감사한 마음을 더욱 내신다면 이런 그 천을귀인의 복도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축년의 무호일주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한 해 되시길